자, 오늘도 여러분들 댁에서 안방에서 편안하게 1대1 레슨 받는 것처럼 저희가 준비를 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라이브레슨 골프 스토리는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오후 5시에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6분의 프로분들과 함께 골프의 모든 것을 알아보고 배워보는 시간 오늘도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 순서죠. 오늘 수요일을 담당하는 프로분들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와이 골프 21만 구독자를 보유하신 분이죠. 우리 박형준 프로, 그리고 골프의 정석, 레슨의 정석 한정훈 프로, 자 그리고 우리 데렉강 프로, 정말 이 미국의 아메리칸 스타일의 우리 프로입니다. 이 세 분 프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 전에 우리가 복습 안 할 수가 없겠죠. 네, 맞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박형준 프로가 이 드라이버 쉽게 치기에 대한 레슨을 다운스윙 편 그리고 네. 백스윙 편으로 나눠서 해줬었는데 여러분들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뭐 기억이 안 나신다면요, 뭐 저희가 또 친절하게 레골스 영상 준비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레골스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레골스 영상 스타트. 도대체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께서 드라이버를 쉽게 칠 수 있는지, 잘 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딱 알려드리려고 해요. 네. 우선 첫 번째로 어드레스부터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드레스 하셨을 때는요, 조금 더 팔을 앞으로 내밀었다는 느낌이 들 만큼 멀리 서 주셔야 합니다. 네, 멀리. 네, 이 기준을 참 잡기가 어려운데 이 왼팔을 이렇게 몸 앞쪽으로 가져오게 되면요, 이렇게 이 팔이 제 가슴 쪽에 이제 걸리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클럽을 잡는다라고 하면은 드라이버를 잡았을 때 공하고 몸하고의 간격을 여러분들께서 평소보다 좀 더 멀다라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멀리 쓰려고 하시면은 자꾸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드레스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상체가 약간 굽어지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좀 몸의 자체가 좀 많이 낮게 되게 되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몸이 서 있는 상태에서 어드레스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때 이 손목의 각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한번 백스윙 또 얘기를 해볼 텐데요. 네. 백스윙 때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스윙의 궤도를 완만하게 만들어주자. 제 팔의 각도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했을 때는 일직선 같고 이렇게 했을 때는 앞으로 기울어져 있잖아요. 네. 이 상태에서 직선 방향으로 빼주게 되면은 제 손의 위치가 굉장히 앞쪽에 있게 됩니다. 네. 제 손의 위치가 이렇게 앞쪽에 있어요. 이렇게 앞쪽에 있어야지 헤드를 꺾어줬을 때 샤프트가 기울어질 수가 있어요. 제가 완만한 궤도를 만들자라는 얘기가 바로 이 각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여기서 직선 방향으로 빼주고 이렇게 완만한 궤도 만들어주기. 자, 이번에는 다운스윙을 했을 때 체중 분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디에 체중이 있어야 되느냐, 프로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시면 오른발 늦게 뛰세요, 오른발 늦게 뛰세요, 이런 얘기들 많이 있잖아요. 네. 그 얘기가 곧 체중이 오른쪽에 많이 있어 주셔야 됩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체중이 계속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공을 치시면 안 되고 공이 맞고 끝나는 순간까지도 계속 체중은 오른발에 유지를 시켜주는 것이 여러분들께서 훨씬 더 공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고 방향과 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팔로우 스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제가 팔하고 손을 많이 써도 된다고 했잖아요. 어떤 식으로 쓰시면 되냐면 이 왼팔 전완근이 이렇게 회전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네. 이렇게 왼손등이 하늘을 보고 있다가 왼손 바닥이 하늘을 보는 이렇게. 자, 여기서 백스윙 올라가서 다운스윙 때 분리 동작이 이루어져야 되다 보니까 원래는 몸이 여기서 회전이 다 끝나고 나서 팔이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몸이 회전이 돌아가는 것까지 신경을 쓰려고 하면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연습하실 때 몸은 회전을 아예 안 해도 돼요. 안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팔만 클럽이 몸에서 이렇게 멀어진다는 느낌이 들게끔만 몸은 잡아놓고 팔만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원래 이런 식으로 스윙하셨다면 이런 느낌이 아니고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게 몸은 가만히 있고 팔만 지나가죠. 네, 이렇게 스윙을 해주시면 여러분들께서 훨씬 더 이 두 번째 분리 동작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네, 라이브레슨 골프 스토리 수요일 순서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두 분 프로 모셨습니다. 21만 구독자를 보유하신 하와이 골프 박형준 프로, 자 그리고 골프의 정석입니다. 레슨의 정석, 우리 레슨 선생님, 우리 한정훈 프로, 두 분 프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형준 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정훈 프로입니다. 자, 이제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네. 시작이 된다고 하죠. 어제도 저희가 말씀을 네. 드렸었죠. 두 분 프로에게도 뭔가 변화될 만한 점들이 있을까요? 기대되는 것들이 있다면 네.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레슨을 하면서 사실 코로나가 아니었을 때도 네. 딱히 막 어디 막 돌아다니거나 그런 성격은 아니었어요. 근데 어.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답답했는데 조금 더 자유롭게 생활할 수도 있고 네. 또 이제 동계 훈련도 혹시 갈 수 있지 않을까 음. 그런 아. 기대들이 좀 됩니다. 동계 맞습니다. 훈련 어디로 가보면 좋을까요? 네. 사실 뭐 보통 동남아 이런 데도 좋긴 아, 좋은데 그렇죠. 네. 네, 뭐 어제 박효정 프로도 뭐 전지훈련에 관련된 동계훈련에 관련된 뭐 그런 기대감을 약간 표출해 주셨는데 근데 박형준 프로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런 말씀드리기 조금 그렇지만 우리 코로나 이런 시국에 조금 그래도 특혜를 좀 받으신 분 아닙니까? 너튜브를 통해서. 맞습니다. 그래도 네. 저는 되게 타이밍이 좋고 또 운이 좋고 네.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 이제는 좀 베푸세요. 네, 이 구독자분들하고 저희 라이브스 골프 스토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좀 베풀어 주세요. 뭐 찾아가는 레슨 이것도 좀 네. 이런 것들 한번 그럼요. 생각해 보시고 네. 너무 좋죠. 예, 뭐라도 좋습니다. 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한정훈 프로는 좀 기대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일단 지금 스튜디오를 하면서 선수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다 같이 모여서 한번 회식을 꼭 해보고 싶다라는 그래요? 생각을 했었어요. 맛있는 것도 이게 먹이고 네. 싶고 네. 더 잘하라고. 그래서 뭔가 이제 회식하는 분위기에서 다 같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역시 제자를 사랑하는 네. 이 한정훈 프로의 이 마음 너무 따뜻합니다. 맞습니다. 네. 뭐 제자분들과 회식도 중요하지만은 저희 회식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단계적으로 조금씩 이제 위드 코로나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래도 좀 자중은 좀 하셔야 된다는 네. 말씀 드리면서 저희가 오프닝 함께 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라이브 레슨 골프 스토리 수요일 순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어떤 레슨을 준비해 오셨습니까? 우리 박형준 프로부터요. 저 같은 경우는 스피드를 올려서 긴 클럽을 잘 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네. 긴 클럽 하면은 뭐 롱아이언, 우드 뭐 이런 거 그쵸, 말씀하시는 그쵸, 건가요? 그쵸. 어. 맞습니다. 저는 이제 우드가 집을 나간 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네네네. 네. 집을 오늘- 나간 지 오래 됐으면 다행이죠. 저는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고 자꾸 백안에 있어가지고요. 아. 자꾸 눈에 거슬립니다. 오늘 레슨이 정말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 네, 우리 한정훈 프로는 어떤 레슨 준비하셨나요? 저는 이 박형준 프로님이 긴 클럽을 준비하셨잖아요. 네. 또 오늘은 제가 짧은 클럽, 이 쇼게임 어프로치에 대해서 음. 준비를 한번 해봤거든요. 네. 왜 이제 탑볼도 많이 치시고 뒷땅도 많이 치시는데 그에 대한 해결점을 제가 오늘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저는 네. 개인적으로 늘상 말씀드리지만은 뭐 골프에서 중요하지 않은 클럽이 어디 있고, 그러니까요. 중요하지 않은 어떤 스윙이나 이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쇼게임만큼 정말 우리 그 이 시청자분들, 타수를 줄이는데 우리 가장 골린 중요한 여러분들,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또 아마추어 네. 저희 같은 골퍼에게는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눈 크게 뜨시고 우리 한정 프로의 레슨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전에요 라이브 레슨 골프 스토리 저희 너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라이브 레슨 골프 스토리는 너튜브로도 실시간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네. 골프앤 PBA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면 되는데요. 이 레슨 준비하고 있는 박형준 프로 그리고 한정훈 프로에게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여러분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여러분들 궁금증 아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우리 레슨의 정석이죠. 우리 한정훈 프로의 어프로치, 실수 없는 어프로치 칩샷에 대한 레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훈 프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정훈 프로입니다. 오늘은요, 거리가 많이 나가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스윙도 물론 똑같이 중요하지만 저희 스코어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어프로치, 이 맞습니다. 칩샷에 대한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제 어프로치를 할 때 미스샷이 대체적으로 탑볼 네. 그리고 뒷땅 굉장히 두려운 미스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제가 이 뒷땅이나 탑볼에 대한 말씀을 해드리기 이전에 어드레스를 먼저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어드레스에 대한 내용을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왜 제가 보통 샷에 말씀을 드릴 때에도 어드레스의 중요성을 항상 제가 상기시켜 드리잖아요. 네. 맞아요. 이제 어프로치와 이 샷을 할 때 어드레스의 다른 점을 먼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샷을 할 때는 이 발의 보폭이 어깨 넓이 정도로 이제 스탠스를 취하잖아요. 네. 근데 어프로치도 거리별마다 조금은 스탠스가 다르지만 약간 10m 한 20m 정도 스윙을 할 때 이 발의 보폭이 골반보다 살짝 더 좁아요. 그래서 이제 어프로치를 배우실 때 흔하게 들으시는 부분이 어드레스를 할 때 왼쪽에다가 중심을 완전히 실어주세요. 이런 그쵸.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맞습니다. 거예요. 네. 근데 대체적으로 많이 어드레스를 하실 때 어드레스를 하자마자 왼쪽 골반을 밀어놓고 왼쪽 중심을 왼쪽에다가 발을 쫙 기대서 싣고 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이 어드레스가 나쁘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더 좋은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 궁금합니다. 네. 네. 어프로치 이제 어드레스를 할 때 저희가 그냥 왼쪽에다 싣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 실리기 좋은 동작이 있어요. 어드레스를 할 때 제가 지금 골반이나 이 허리 쪽 보이시죠? 네. 여기가 바로 그냥 어드레스를 취하는 게 아니라 살짝 왼쪽으로 회전을 해주시면 아하. 저절로 이 중심이 왼발에 실려요. 이 어, 축이. 이렇게 약간 어차피 돌아갈 살짝- 거긴 하니까. 그렇죠. 왼쪽으로. 약간 이렇게 그러면 확실히 뭔가 네. 중심이 네. 약간 왼쪽으로 실리는 느낌이 확 오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또 아.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측면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저희가 스윙을 하게 되면은 몸과 이 다리 앞에서 손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손의 공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드레스 때 그냥 평면으로 정면을 보고 서는 것보다 살짝 왼쪽으로 회전을 했었을 때 이 공간이 되게 좋아져요. 그래서 손이 움직이기가 굉장히 원활해집니다. 그래서 어드레스를 할 때 이렇게 왼쪽으로 회전하는 게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네.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샷을 할 때 이제 풀스윙을 하잖아요. 그러면 백스윙을 충분히 했다가 다운스윙 때는 이렇게 하체가 먼저 회전을 할 시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임팩트 때도 하체가 충분히 회전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어프로치를 할 때는 스윙이 작아요. 그래서 작은 스윙에서 이 하체를 회전할 시간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드레스 때 미리 이 공간과 하체 회전을 해주는 과정인 거예요. 어드레스 미리 가 때. 있는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어드레스를 하고 나서 한번 어프로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어드레스 때 그냥 왼쪽에만 싣는 게 아니라 살짝 골반을 회전해주고 어드레스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깔끔합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어드레스 모션이 뭐 중계 요즘 많이 하잖아요. 네. 선수들이 왼쪽에 그냥 싣는지 아니면 살짝 왼쪽으로 돌아가 있는지 아마 눈으로 이걸 알고 보시면 확연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오늘부터 좀 눈여겨봐야 될 것 네, 네,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약간 왼발도 열려 있기도 하고 어드레스 때는 약간 너무 정면을 보는 것보다는 살짝 목표 쪽으로 돌아가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어드레스를 먼저 체크한 다음에는요, 바로 뒷땅. 저희 선수들도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왜냐하면 잔디가 타이트하거나 라이가 어렵게 되면 컨택하기가 어려워지는데 네. 이 뒷땅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해드릴게요. 네. 전체적으로 뒷땅은 결국에는 손목이 많이 풀리면서 나오는 현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드레스한 상황에서 스윙을 할 때 백스윙 갔다가 손목을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공보다 헤드가 먼저 뒤쪽으로 빠르게 떨어집니다. 근데 손목이 유지가 잘 되면 헤드가 곧바로 공을 먼저 타격할 수 있게 되는 움직임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손목을 풀리지 않고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건데요. 지금 이 손목이 풀리지 않을 수 있도록 고칠 수 있는 연습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네. 제가 오늘도 스틱을 오늘도 만능 스틱이요. 네, 네.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자, 우리 한정우 프로는 뭐 스틱 하나면은 뭐 수만 가지 연습 방법을 구현해내실 수 있습니다. 아니 사실은 저도 네. 연습을 하고 그리고 선수들을 가르치면서 많이 고민하다 보니까 이 스틱 하나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맞습니다. 보통 아마추어 분들은 이렇게 스틱 있는 분들 보면은 그걸로 그냥 빈스윙 연습만 하신 분들 계시는데 맞아요. 네. 그게 아니라 정말 연습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거든요. 아마 저 이제 영상 보시면 거의 네. 한 2, 30가지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한정 프로, 그래서- 박현준 프로 듣고 계시죠? 네, 듣고 있습니다. 네. 소품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이 손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스틱의 하단 3분의 1 지점을 그립하고 같이 잡을 거예요. 이렇게 그립하고 같이 연장선을 지어서 같이 잡아주는데 제가 측면에서 보여드리면요. 만약에 스윙을 할 때 손목이 풀리시는 분들은요. 백스윙 갔다가 임팩트 때 이렇게 스틱이 옆구리를 세게 치게 돼요. 네. 보이시죠? 네. 백스윙 갔다가 풀리게 되면 지금처럼 걸리네요. 네. 닿아요. 이렇게 자꾸 스틱이. 근데 이 손목이 잘 유지된 상태에서 스윙을 하게 되면요. 백스윙 갔다가 닿지 않고 그대로 닿지 않고 그대로 돌 수 있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는 이 스틱을 활용하면서 한번 샷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어드레스를 하고
손목이 풀리지 않은 네. 상태로 끝까지 가져가는 느낌. 오. 또 이제 이 연습을 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점이 있어요. 네. 손목을 유지를 많이 하시려고 몸은 돌지 않고 손만 이렇게 유지하면서 내미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몸이 같이 돌아줘야 손목이 더 유지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손목을 유지함과 동시에 백스윙 갔다가 같이 몸이 하나로 회전해 주셔야 이 왼쪽 옆구리에 스틱이 닿지 않고 그대로 움직이기가 수월해져요. 그리고 만약에 이 스틱이 없으신 분들을 위한 또 포인트를 한 가지 더 알려드리자면, 저희가 어드레스를 하게 되면 지금 보시면 이 헤드보다 그립이 살짝 항상 앞서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포인트를 먼저 인지를 하시고요. 스윙을 할 때 자, 손목이 풀리지 않으려면 백스윙 갔다가 임팩트 하잖아요. 그럼 이 그립 끝이 왼쪽 주머니를 지날 때까지는 계속 헤드보다 그립이 앞서 있으셔야 돼요. 이런 느낌으로. 오. 네. 그래서 지금 이 그립과 클럽의 포인트로 손목이 풀리지 않는 느낌을 잡으시면 훨씬 더 편안하게 손목을 풀리지 않고 좋은 컨택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립 끝이 풀리지 않도록 인지하면서 네, 그래도 이제 혼자서 이 그립 끝을 느끼시는 것보다는 제가 지금 방금 했을 때에도 스틱과 함께 하시는 게 손목 풀리는 데는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요. 뒷땅 다면 뭐죠? 탑핑이죠. 그렇죠. 네. 네, 탑볼이죠. 탑핑 너무 싫어요. 네. 이게 탑볼 같은 경우에는 이 스코어에서 엄청 영향을 많이 미치는 이유가 공을 치면 반대쪽으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맞아요. 되셨습니다. 왔다 그리고 갔다 몇 번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 다음 샷도 너무 불안해져요. 저도 이제 다 겪어봤던 거기 때문에. 자, 이제 그러면 탑볼을 치시는 분들이 어떤 미스를 하냐, 제가 그 움직임을 보여드릴 텐데요. 탑볼을 치실 때 이 헤드의 움직임을 보면 되게 퍼터같이 움직이세요. 아. 약간 헤드가 낮게 움직이거나 샷과 동일하게 굉장히 이 움직임들이 다 라운드하게 움직이는데, 저희가 탑볼을 치게 되는 경우가 이 헤드가 땅 바닥으로 하향 타격이 되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아.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웨지를 칠 때는 어느 정도 헤드가 떨어지고 땅을 쓸려가는 하향 타격의 느낌이 필요한데, 지금처럼 퍼터처럼 낮게 다녀서는 헤드가 떨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이 포인트에서 또 샷하고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샷을 할 때는 저희가 백스윙을 쭉 올리면 지금 이 중력과 헤드 무게에 의해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이 헤드 무게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스윙이 작게 되면요. 헤드 무게가 그만큼 이용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죠. 작은 스윙에서는 다시 내려가는 힘이 조금 더 자의적으로 좀 더 필요해요. 맞아요. 컨트롤 해야죠. 네,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포지션이 필요한데, 그럼 그만큼 헤드가 낮게 다니는 게 아니라 약간 더 헤드가 올라갈 때부터 조금 더 사선으로 가파르게 올라가야지 헤드가 저절로 내려가면서 칠 수 있는 현상이 생기는 아하. 거예요. 오. 그래서 제가 오늘도 또 준비했습니다. 네. 네. 이게 약간 더 헤드가 하향 타격할 수 있는 연습 방법인데요. 음. 저희가 어릴 때 뒷땅을 많이 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연습을 정말 많이 했는데, 이 공보다 한 뼘 뒤쪽에다가 뭐 동전이나 아니면 사용하시는 마크로 그냥 뒤에다 이렇게 놔주시는 거예요. 이 정도? 한 뼘 정도. 네, 한 뼘 정도. 그러면 저희가 탑볼 치시는 분들이 헤드가 낮게 가게 되면 이 헤드가 아하. 동전을 걸리네요. 치겠죠. 네. 그게 아니라 동전을 치지 않고 조금 더 위쪽으로 가파르게 갔다가 그대로 그 각도 그대로 내려오면서 칠 수 있게. 제가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오. 그럼 제가 지금 이 헤드가 공이 맞고 나서 조금 더 바닥으로 내려가는 듯한 조금 더 묻어맞는 느낌을 확실하게 몸에다가 인지할 수가 있거든요. 네. 제가 한 번 더 샷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백스윙 때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한번 이렇게 리허설 해보신 다음에, 네. 오.
굉장히 소리가 깔끔하죠. 네. 네, 이렇게 좋은 연습 방법들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네, 오늘의 포인트는요. 평소에 어프로치 컨택이나 이 리듬감이 없으셨던 분들, 그리고 코스에 나가서 파운드되지 않으면 불안하셨던 분들, 이제 어떤 문제인지 파악을 하시고요. 그리고 연습을 하셔서 이제 막바지 라운드를 많이 나가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세컨 미스에도 당황하지 않고 이 자신 있는 칩샷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사실은 그 아까 앞서 한정훈 프로가 말씀해 주셨지만은 왜 주위 분들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짧은 어프로치 어떻게 쳐야지 고민하고 있으면 야 퍼터처럼 쳐요. 그냥 퍼터처럼 쳐. 편하게 공을 네. 알아서 뜨는 거야. 저래서 약간 응급 방편으로 약간 그렇게 치는 분들 계시고 저도 그래봤는데 그러다 보면은 꼭 탑볼이 나거나 맞아요. 아니면 왜 흔히 그 투터치라고 하나요? 두 번 맞고 네, 이런 경우도 이렇게 있어요. 나가는 네. 어떤 실수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우리 한지원 프로가 설명해주신 그 동전을 놓고 좀 가파르게 올리는 이런 연습 방법을 좀 이용하시면은 뭐 네. 짧은 어프로치도 여러분들 충분히 극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지원 프로 수고하셨습니다. 네, 잠시 후에는 우리 너튜브스타 21만 구독자 하와이 골프의 박형준 프로가 스피드 올려서 긴 클럽 잘 치기란 네. 레슨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박형준 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스피드를 올려서 긴 클럽을 잘 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네, 제가 왜 스피드를 올려서 긴 클럽을 잘 쳐야 될까 네.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요. 네. 사실 이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 음. 이 공식이라는 것은 어기면 절대 안 되는 건데 정해져 있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로프트가 세워져 있는 클럽들은요, 스피드가 반드시 올라가야지만 그 긴 클럽에 맞는 거리가 나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 긴 클럽들은 이 스피드를 올리다 보면 뭔가 정타가 안 맞을 것 같은 그런 그쵸.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채가 긴데 또 공을 또 빠르게 이제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느낌이라 더 네. 어렵게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네. 그렇지만 그래서 또 긴 클럽이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긴 클럽을 잘 치기 위해선 곧 스피드가 빨라야 되는 거고, 음. 네, 그래서 반드시 스피드를 올려서 긴 클럽을 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레슨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이제 스피드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돼요. 네. 그래야지 여러분들께서 긴 클럽을 이제 제거리를 보낼 수가 있는 거고 또 잘 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스피드를 빠르게 할 수 있느냐? 바로 이 손의 힘을 빼야 돼요. 손에 힘을 빼라. 빼라. 맞아요. 손의 네. 힘을 빼야지 스피드가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보통 스피드를 빠르게 하려고 하면은 혹시 두 분은 어떻게 하세요? 뭔가 오. 이렇게 몸통의 회전이 좀 확 빨라야 되지 않을까요? 네, 아니면 좀 빨리 풀어주거나. 맞아요. 네. 네. 대부분은 약간 그런 식으로 그런 방법으로 스피드를 올리려고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대부분 어떤 식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스피드를 올리려고 하는지 먼저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마 보시면서 공감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참고로 들고 있는 클럽은 4번 아이언입니다. 네. 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제 스탠스가 굉장히 넓죠. 넓네요. 네, 이런 식으로 스탠스를 넓게 서서 스피드를 올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아무래도 빠르게 치려고 하다 보면 몸에 힘이 들어갈 거고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면 중심이 막 흔들리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발 보폭이 넓어야지만 더 이 안정감이라는 게 느껴질 겁니다. 그러면은 이 어떻게 보면 경직된 동작 안에서 나오는 잘못된 습관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손에 힘을 빼는 데에는 오히려 더 독이 될 수 있는 동작이에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공을 쳐보겠습니다. 발 보폭을 넓게 서서 어우. 아, 정말 엄청난 힘을 줘서 스피드를 올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공 날아가는 거를 지금 화면에 띄어서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악성 슬라이스가 많이 났어요. 네. 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계세요. 스피드를 올리려고 해서 몸이 경직되셔서 그런지 이 손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계속 손목에 코킹이 안 되고 아. 이런 식으로 계속 손목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을 치시거든요. 한번 또 쳐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공도 정확하게 맞지 않고 또 나는 힘이 좋은 사람인데 거리가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네.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발 보폭을 넓게 서거나 아니면은 손에 힘이 꽉 들어가서 손목이 많이 꺾이지 않은 상태에서 공을 치려고 하면 뒷땅이 나오거나 뒷땅을 치지 않기 위해서 탑볼이 나오는 네. 그 안 좋은 이 흐름이 계속 반복이 되실 수가 있게 되세요. 자, 그래서 이 손에 힘을 빼 주셔야 하는 건데 손에 힘을 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먼저 동작으로 먼저 보여드릴 텐데요. 요겁니다. 저희가 빈스윙 연습할 때 좀 많이 좀 한번 해볼 네. 법한, 해봤을 법한. 맞아요. 예. 주변에서
골프 좀 잘 치시는 분들이 이제 앞팀 때문에 기다리고 있거나 네. 아니면 연습하기 전에 혼자서 몸 푸실 때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봤을 거예요. 네. 이게 괜히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뭘 알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 네, 지금 이 동작이 바로 손에 힘을 빼서 스피드를 올리는 연습을 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런 분들이 뭘 아시는 분이었군요. 네. 뭔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네. 네, 자 보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L2L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손에 힘이 많이 빠져 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손에 힘이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팔과 손이 많이 사용되는 느낌이 들고 또 손의 쓰임이 굉장히 많다라는 회전이 많다라는 느낌을 느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요거를 제가 이제 좀 여러분들께서 기억하기 쉽게 준비한 이 연습 이름이 있는데 네. 이게 뭐냐면 흔들흔들 연습이에요. 흔들흔들. 흔들흔들. 네. 네. 네, 조금 너무 좀 약간 좀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릴 수는 있지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흔들흔들 연습을 여러분들께서 하시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발 보폭을 좁혀주셔야 돼요. 오. 발 보폭. 네, 발 보폭은 어느 정도 서주시면 좋냐면 제가 아까 4번 아이언이라고 했죠. 네. 4번 아이언 기준으로 그냥 헤드 2개 정도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사용하시는 이제 예를 들어서 드라이버로 연습한다. 그러면은 드라이버 헤드 크기 2개 정도. 네. 우드로 하신다고 하면 우드 헤드 크기 2개 정도. 이렇게 발 보폭을 서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두 번째 손목을 꺾어주는 겁니다. 손목을. 자, 손목을 꺾어준다라는 게 뭐냐면 저희가 백스윙을 들었을 때 코킹과 힌지가 되고 치고 나서 팔로우스루에서 이제 리코킹이 되는 이런 동작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손목을 많이 꺾어주시는 것이 흔들흔들 연습의 방법이에요. 자, 이때 그립의 끝이 빨리 바닥을 볼 수 있게끔 한다라는 느낌이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께서 효과적으로 이 연습을 하시면서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방법은 이 머리를 고정을 하는 거예요. 몸에 힘이 경직이 되게 되면은 힘이 많이 들어가서 스윙이 잘 안 되시는 분들 보게 되면은 몸이 위아래로 움직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좌우로 움직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이런 분들께서도 최대한 내 머리가 움직이지 않게 저는 예전에 어떻게 연습을 했었냐면 누군가가 내 위에서 내 머리를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머리를 고정하는 상상을 했었거든요. 어. 이런 식으로 머리를 고정하려고 하게 되면은 채를 휘두르는 느낌도 느끼실 수가 있어요. 네, 약간 그런 이미지를 그려주면서 계속 머리를 고정하려고 해주시면은 이 흔들흔들 연습의 완성도가 많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방금 보여드린 이 흔들흔들 연습을 가지고서 한번 동작을 한번 해보면서 공을 쳐보도록 할게요. 네. 자, 힘을 빼고 발보폭을 손목을 써라. 좁혀주고, 손목을 쭉 꺾어줄 거고요. 머리 고정. 누가 내 머리 위를 위에서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는 거예요. 네. 오, 굿샷. 그렇죠. 너무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스피드를 빠르게 하려고 했을 때 몸이 많이 움직이시는 분들 있죠. 그렇죠. 이런 분들께서 이 긴 클럽을 칠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게 정확한 임팩트를 맞추는 걸 정말 어려워하세요. 어떤 분들은 필드에 나가서 저희가 이제 잔디에서 공을 치잖아요. 네. 잔디를 못 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오. 잔디를 치세요, 바닥을 치세요, 근데 바닥을 못 치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께서 지금 이 보여드린 이 연습을 꼭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잔디를 파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우, 굿샷.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연습을 해주시게 되면은 스윙을 하면서 몸의 중심이 너무 많이 흔들리고, 공을 치려고 했을 때 빠른 스피드로 내려고 하기도 힘들고, 공을 정확하게 맞추기 힘드신 분들께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수가 있고, 그리고 공을 치시면서 너무 경직된 동작을 하게 되면은 어깨나 이런 부분에 힘이 들어가서 이제 부상의 위험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클럽을 휘둘러주는 연습을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힘이 이미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골프를 쳐왔고 그래서 이미 힘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 제가 이제 힘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제 이 연습을 한다고 하면 어떤 느낌이 느껴질 것 같냐면요. 우선은 백스윙을 들고 그리고 그 다음에 공을 치고 나서 이 팔로우스루를 했을 때 거의 그립을 이렇게 놨다시피 정말 이 손가락으로만 이렇게 걸치듯이만 이렇게 클럽을 잡고 있고 거의 놨다시피 한 느낌일 것 같아요. 네, 원래는 그립을 잡았을 때 이렇게 꽉 잡고 있는 느낌이라면 백스윙 들었을 때는 이렇게 놔져 있고요. 네. 이렇게 이 정도까지. 그리고 치고 나서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까지. 원래는 이렇게 잡고 계셨을 거예요. 네. 이러면 안 되고 이런 느낌까지도 그렇죠. 괜찮습니다. 맞습니다. 이 느낌이 가장 클 것 같고 네. 또 한 가지 느낌은 약간 손장난 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네. 네. 근데 이 손을 너무 지나칠 정도로 장난치는 듯한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원래는 거의 이 손목만 고정돼 있는 게 아니고 내 몸 전체가 고정돼 있는 상태에서 전체가 움직이면서 공을 치는 느낌이었다면, 네, 방금처럼 이렇게 흔들흔들 연습을 하게 되면 몸은 가만히 있고 팔로만 이렇게 회전을 많이 주는 듯한 느낌이 느껴지실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이 흔들흔들 느낌을 연습한 다음에 이제 공을 원래대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흔들흔들 연습을 이렇게 해주고요. 네. 자, 원래대로 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오, 굿샷. 굿샷. 네, 훨씬 더 제가 몸에 힘을 쓰는 것이 이 흔들흔들의 느낌으로 인해서 이 클럽으로 훨씬 더 많은 힘을 공에다가 전달해 준 느낌이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오늘 알려드린 되게 이름은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너무 귀엽지만 네.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꼭 흔들흔들 연습 기억하셔서 연습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 롱아이언이나 긴 클럽을 칠 경우에는 일단 머릿속으로 멀리 보내야 되겠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온 몸을 다 지배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예, 몸도 굳게 되고 맞아요. 좀 힘도 힘도 들어가고. 들어가고 이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네, 그냥 오늘 이렇게 L2L 네, 네. 흔들흔들 연습 흔들흔들. 방법. 네, 연습하면은 충분히 또 여러분들 긴 클럽도 쉽게 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형준 프로 수고하셨고요. 네, 잠시 후에는 PGA 공인 티칭 프로 PGA 클래스 A 회원이죠. 이 대립강 프로의 레슨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머리 고정, 하체 고정. 채널 고정. 고정. 네, 그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다운스윙을 할 차례인데요. 셋업과 백스윙을 갖다 잠깐 설명을 해드리고 다운스윙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코치한테 셋업과 백스윙을 부탁을 드리는데 중간에 제가 한 말씀 드릴 게 있습니다. 그럼 문코치 셋업하고 백스윙 시작해 주시죠. 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런 방법으로 여기서 더 오게 되면은 여기서 카킹이 시작될 즈음에, 물론 이건 얼리 카킹 하시는 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레이 카킹 아닙니다. 이랬을 때 클럽 셰프트는 요 포암을 가른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다음에 다음 동작에서 이 어퍼암을 반으로 가릅니다. 그다음에 이제 백스윙을 완성을 하겠죠. 자, 이제 다운스윙을 할 때 하체는 레이럴 무브라고 그래가지고 좌측으로 이동을 하고요. 이럴 때 클럽은 다시 어퍼암을 반을 가르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체가 사이드 밴드가 일어나고 팔이 마저 내려갈 때 클럽은 다시 오른팔을 바이섹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백스윙에서 나오던 동작이 나오게 되는데 백스윙과 다운스윙의 차이는 하체의 시작으로 한다는 것뿐입니다. 이건 뭐 다 아실 겁니다. 자, 팔이 다 내려갔죠. 네. 더 이상 팔 못 내려갑니다. 팔이 다 내려갔으니까 이제 올라가야죠. 올라가는데 하체가 돌면서 상체가 이제 올라가죠. 올라가는 상체가 팔을 따라 올라가게 됩니다. 팔이 올라가게 되면 클럽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내려가요.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시소의 원리예요. 시소도 그렇고 그다음에 스윙도 그렇고 그네 타는 스윙도 그렇고 그다음에 널뛰기도 마찬가지죠. 한쪽에서 파워를 가하게 되면은 다른 한쪽에는 파워를 받아서 올라가게 됩니다. 바로 그 원리입니다. 요게 임팩인데 임팩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게 되냐면은 하체의 로테이션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체 로테이션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 레럴 무브를 할 때도 보면은 여기서 왼쪽이 뒤로 빠지게 되죠. 그러면은 이 무릎은 펴지면서 발은 뒤로 차주게 됩니다. 이때 오른쪽은 들어오면서 발 안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들어오게 되죠. 이때 엉덩이 힘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골프에서 두 개의 근육이 왕과 왕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킹 앤 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킹은 엉덩이 근육이고 퀸은 힙 조인트 근육입니다. 네. 그래서 힙 조인트를 이용하고 엉덩이 힘을 이용해서 골반의 로테이션이 일어나면서 하체가 돌아가게 됩니다. 이거 집에서 동그란 의자에 바퀴 달린 거에 앉아서 해보시면 금방 나와요. 왼발을 들고 오른발로 안쪽으로 찼을 때 의자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느냐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오른발 들고 왼발로 했을 때 의자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게 하려면 왼발은 차줘야 돼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의자가 돌죠. 그 네. 의자를 갖다가 힙의 로테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자, 그다음에 우리가 백스윙을 설명을 할 때 제가 그 사각형에 물을 담아 놓으면은 그 물이 앞쪽으로 거의 쏠릴 듯이 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네. 자,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백스윙을 하고 하체가 로테이션을 하고 상체가 내려오고 팔이 내려와서 임팩에 들어갈 때 이 허리는 다시 펴지게 돼요. 펴지게 되는 이유가 하체에서 받는 땅에서 올라오는 파워를 하체가 받아주고 그 하체가 허리를 통해서 상체에 전달이 되고 그 힘이 팔과 클럽에 전달하게 되는데 여기가 이 그 로백 이거 우리말로 뭐라고 할까요? 허리라고 얘기할까요? 예, 허리라고 얘기하겠습니다. 허리가 펴지지 않으면은 그 힘이 전달이 안 되고 해서 끊어집니다. 이 허리가 펴지게 되는 것 같다가 쉽게 생각하시면은 배구 선수가 점프해서 공을 내려칠 때 그 뭐 서브라고 하셔도 되고 블락킹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랬을 때 보면은 배구 선수의 허리는 펴지지 굽어지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또 배드민턴 선수나 테니스 선수 그 붕 공중에 뜨면서 이거 하죠. 네. 할 때 얘 펴집니다. 그다음에 야구 선수 배팅할 때 이렇게 배팅하지 이렇게 배팅할 사람 없죠?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모두들이 그 그라운드 파워를 받는 건데 골프에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가 영어로 버리칼 점프라고 부릅니다. 이 버리칼 점프 누구한테 보이느냐? 타이거도 보입니다. 그다음에 저스틴 토마스 보이죠? 왜냐 까치발swing이라고 그러죠 한국말에서. 네. 예, 들죠. 네. 예, 그 버리칼 점프입니다. 그다음에 옛날로 치면은 LPGA 로라 데이비스 선수 다 듭니다. 근데 아까 문코치한테 얘기를 했더니 문코치가 그 얘기를 하던데요. 요즘 그저 미국 선수가 LPGA 유명 선수 그 누구죠? 렉스 탐슨 선수도 렉스 탐슨 선수 그 선수도 이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버리칼 점프가 바로 그렇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다 올라갔을 때 임팩하는 순간에 왼쪽 어깨가 올라가고 클럽이 내려가죠. 팔이 올라가고 이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왼손목은 펴져야 됩니다. 오른손목은 접혀져 있고 이게 반대가 되면은 이 모양이 돼요. 이 모양이 되게 되면 나중에 치킨윙도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렇죠. 왼팔에 엘보우도 걸리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막기 위해서는 여기서 그냥 이 상태로 들어와줘야 됩니다. 이때 사람 어깨는 내려가서 올라가는데 이게 돌게 되지 똑바로 내려서 똑바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상체의 로테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숄더 로테이션이 아니고 이걸 토르소 로테이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와서 임팩에 들어갈 때 그 동작 이후에 골프 클럽이 해주는 역할이 있어요. 네. 그 역할은 우리 문상훈 프로가 그 피딩 전문가니까 제가 문상훈 프로한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여기서는 설명을 좀 더 하기 쉽게 제가 그 드라이버 샤프트로 바꿔서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다운 스윙을 시작할 때는 이 클럽 샤프트는 이렇게 뒤로 휘어지고요. 그리고 임팩트 구간에서는 이렇게 앞으로 휘어지게 안쪽으로, 됩니다. 그때 우리가 샤프트의 적절한 강도 그리고 적절한 무게 그리고 적절한 키 포인트 적절한 토크 여기서 적절함은 내 스윙에 맞는 적절한 형태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클럽 페이스가 들어올 때 이 각도가 바뀌게 되는데 이 각도에 따라서 슬라이스가 나시는 분들은 똑바로 가실 수도 있고요. 또 훅이 좀 나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거기서도 또 똑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네. 그 다음 시간에 이 샤프트의 특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죠. 문상훈 프로가 그 골프의 샤프트의 특성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 우리가 이제 임팩을 했을 때, 임팩을 할 때 제일 잘못하는 게 뭐냐면은 엉덩이가 밀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백스윙에 가서 내려가서 임팩을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들리죠. 들리죠. 이게 바로 한국말로 하면 배치기. 그렇죠. 영어로 말하면 early extension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게 일반 골퍼의 70% 이상이 이거 합니다. 그래서 요걸 막기 위해서도
하체를 사용할 때 로테이션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버티컬 점프가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스웨이 슬라이드라는 에러가 전혀 날 수가 없습니다. 네. 예, 저희는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네. 다음 시간에 고 임팩 이후의 동작과 클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마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대략강 프로와 또 문상훈 프로의 레슨 함께 하셨는데 저는 마지막에 이 문상훈 프로의 어떤 샤프트에 관련된 네. 레슨 다음 예고를 해주셨는데 기대가 됩니다. 좀 왜냐하면 궁금해요. 네, 네. 저 같은 경우도 한 번도 이 피팅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좀 고민 중이었거든요 요즘에. 오. 자, 많은 분들이 굉장히 관심 받을 만한 관심을 끌만한 그런 레슨이 이제 다음 시간에 준비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프로 수고하셨고요. 여러분들 라이브 레슨 골프 스토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대략강 프로와 문상훈 프로 함께 했는데요. 드디어 이 문상훈 프로의 레슨 짧게나마 저희가 네. 함께 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는데 네. 두 분이 미국에서 굉장히 오래 계셨다고 그쵸. 저는 들었어요. 네. 이 미국과 한국 골프의 차이점, 궁금합니다. 네, 뭐가 있을까요? 우리 아마추어 분들이 좀 이렇게 비교를 할 만한 네. 그런 것들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 문상훈 프로부터. 예. 아무래도 퍼블릭 코스가 많으니까 네. 좀 비용적인 면에서 미국 쪽이 훨씬 더 싸게 쳤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미국은 싸죠. 요즘에 그리고- 골프피가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요. 네. 예. 부킹도 좀 쉽지 그렇죠. 않을까요? 그리고 아무래도 좀 수가 많으니까 네. 부킹을 조금 원하는 시간대에 할 수 있는 확률이 한국보다 좀 더 높았고 오. 네. 또 의외로 네. 아침에 부킹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오. 아침에. 네, 그렇군요. 저희는 아침에 하고 이제 점심 먹고 그쵸. 헤어지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건 좀 약간 다르네요. 네. 한국은 아침이 조금 더 아침 일찍이 좀 싸고 네. 조금 더 부킹이 조금은 수월합니다. 일부 팀 앞팀 정도 뭐 네. 이런 경우에는 그 또 다른 게 또 있을까요? 혹시나? 글쎄, 뭐 그 다른 분 선생님이 우리 또 대략강 네. 프로님이 또 생각하시는 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잔디가 달라요. 잔디가 그쵸. 그렇죠. 네. 여기는 조선 중지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네. 네. 여기서는 양잔디라고 하는데 음. 그 미국 워낙 땅이 넓으니까 지역에 따라서 다 잔디가 달라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뭐 어디는 버뮤다를 쓰고 아. 어디는 켄터키 그래스, 뭐 블루그래스를 쓰고 네. 뭐 이렇게 달라지고 그린도 또 다르고 잔디가 그래서 아마 여기 골퍼 분들이 미국을 가시게 되면 잔디 적응 훈련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경사가 너무 심해요. 경사가 맞아요. 우리나라가 한국은, 네, 예, 산 한국이 코스가 경사가 굉장히 너무 많은 것 심해요. 같아요. 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PGA 선수들이 한국에 와서 경기를 할 때 그런 데 절대 안 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인천 가게 되면 그 잭 니클라스 코스가 되게 편편하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네. 그런 데서 그 양잔디에서 그 경기를 하죠. 그다음에 또 하나 한국은 카트를 미는 내는데 카트를 못 타요 제대로. 카트를 타도 네. 내려서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캐디가 있고 네. 저 미국 캐디 별로 없습니다. 캐 캐디가 있는 골프장도 제가 선택해야 돼요. 캐디나 쓰겠다 안 쓰겠다 내 마음입니다. 네, 네, 오. 네. 그다음에 그 카트가 그 페어웨이까지 다 들어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페어웨이 들어가서 마음대로 치고 나오고. 음. 결국 가장 큰 그 바름 라인은 골프를 소셜 액티비티로 보느냐 아니면 스포츠로 보느냐의 차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운동으로 보면은 네네. 이걸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하겠다는 게 더 강해지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모여서 즐겁게 놀겠다. 논다 하면은 하면 제약이 또, 아무래도 예, 조금 그렇죠. 많이 없겠죠. 그 결정적으로 차이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네요. 맞아요. 뭐 굉장히 미국 좋은 같은 말씀. 경우에는 네네. 뭐 18월 내내 이제 걸어 다니면서 골프를 치다 보니까 그쵸. 아무래도 약간 스포츠 같은 개념이 네. 더 큰 것 같아요. 그럼 뭐 이제 급하면은 뭐 뒷팀 앞으로 가세요도 하고 네. 이제 미국은 아마 그럴 겁니다. 뭐 이렇게 정해진 시간이 굳이 이렇게 따지도 않았고, 근데 저는 캐디는 꼭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분들은 또 이제 내기에 강하기 때문에 맞아요. 싸워요. 네, 뭐 밤내기 뭐 이런 거 한타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캐디가 딱 이 중심을 심판을 봐줘야 되는데. 네, 또 쓰고 있어야 됩니다. 네, 재미난 미국 골프장과 한국 골프장의 어떤 차이점 이렇게 두 분 프로님께 말씀 한번 들어봤습니다.